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에 한 번씩 대선 여론조사 결과 이걸 좀 분석해 주시는 목요일마다 만나는 우리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얘기 나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 조사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조사 개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20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네. 23, 24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표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수치가 2주마다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고 추이를 쭉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 시간 기다리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차기 대선자 선호도 봤더니 글쎄요. 1, 2, 3위는 그렇게 큰 변화는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예. 이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윤 전 총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치가? 윤 전 총장 전체 적합도, 네. 전체 적합도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26.5% 나왔습니다. 올랐네요. 저는 이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공세가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을까 봤는데 오히려 조금이지만 올랐습니다.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은데. 0.2% 포인트 변동을 네.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하면 좀 아.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제 강보합, 강보합. 보합이란 말이 no change, 네.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정도 음, 정도면 no change인데 이제 좀 강하게 윗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선을 유지했을 때는 강보합. 네. 거꾸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가리키면 약보합인데 이제 강보합 양상을 보였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네. 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랐다 내렸다라는 정감의 기준은 전차 조사 대비다. 그래서 이제 아하. 2주 전 조사 대비했을 때 뭐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네. 그저께 이제 JTBC 조사가 나가는데 윤 전 총장 지지율이 8% 급등.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무슨 8% 급등이야. 근데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니 8% 올랐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정감은 네. 그 이전 조사, 지금 조사와의 어떤 차이다와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현재 숫자가 얼마나 하는지 그걸 같이 이제 보셨으면 이 조사 네. 결과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예. 그래도 이게 좀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그렇죠. 총장이. 이제 이게 이번 그 윤 전 총장 그 지지율을 보는 그 분석 네. 혹은 관전 포인트는 이를테면 투스톤 대전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죠. 저기 이제 네. 이준석 투스톤.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어떤 네, 당내 네.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까지 좀 갔어요. 단순히 이제 뭐 처음에 촉발은 뭐 신지호 그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 탄핵 발언. 그 계시는 그 탄핵 문제에서 나중에는 뭐 흘러 어떻게 왔냐면 뭐 비대위까지 간다. 저기 이제 맞아요. 계속 터졌어요. 김종인 비대위 뭐 추진설까지도 네. 나오고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후보들도 참전을 했죠. 뭐 그렇죠. 홍준표 전 예. 현 의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뭐 당연히 이제 나섰고 또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섰고 네. 또 지도부 간에도 이제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분은 또 이제 나중에는 뭐 홍준표 되면 안 될 것, 뭐 되지도 않을 것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 당내 혼란 이제 좀 당내 혼란이 이제 지지층들이 현재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 네. 또 이제 각 후보들 지지율에 그 어떻게 투영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번 좁게는 윤석열, 좀 넓게는 이제 그 보수 후보군, 네. 국힘 후보군을 보는 주요 관전 포인트다. 네. 이라 봤을 때 지난
지난번 대비해서 0.2% 포인트 올랐는데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어떤 행보 활동을 보고 네. 또 자맹 정치, 전원 정치 재현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일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지난 뭐 열흘 동안 네. 그분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음. 리얼 보이스로 그 육성으로 전달한 경우가 네. 없었어요. 물론 아하. 어저께 이제 비전 발표회라고 나와서 7분 발표했지만은 이번 조사에는 그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들은 어제였으니까. 월화 조사를 했고 네. 어제 비전 발표회는 수요일 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 발표 영향은 이번 조사는 전혀 무관하다. 예. 또 이제 그렇게 뭐 시니컬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안 나섰으니까 안 떨어졌다. 뭐 근데 좀 그렇게까지 뭐 볼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예. 뭐 그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반전을 꾀해야 될 네. 시점에서 뭔가 우상향으로 다시 이제 치고 나가지 아. 못했다는 것을 좀 그걸 아프게 봐야겠네요. 아프게 받아들여야 아. 되지 뭐 하락이 멈췄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전 6월 29일 이제 출마 선언하고 이제 네. 한 달 보름 정도 됐을 때 이미 한 달 동안 호되게 이제 언론의 혹평이라든지 일일 일사고하면서 그렇죠. 각종 악재들이 이제 쌓여 나간 상황에서 음. 어떻게 해소 정리할 것인가, 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음. 그 경선 앞두고 뭐 내놓아야 될 상황에서 그냥 네. 하락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좀 반등해야 된다. 반등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내용들을 내야 될 상황인데 멈췄다라고 음. 자족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투스톤 대전의 영향을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 윤 예비 후보가 음.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 흔들어서 뭐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윤 예비 후보의 이번 성적은 물론 뭐 26.5로 네. 전체적 합도에서는 뭐 그 지난 흐름을 유지했지만 뭐 여기에 좋아할 수치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그렇게 평가 아하.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보면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6월 둘째 주에 35.1%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32.3%. 네.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 그래프 흐름이 그냥 쭉 이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선호도 추이를 보면 네. 그걸 좀 눈여겨 봐야 되고 그렇죠. 다시 이제 V자로 반등 V자로, 못하는 예. 그걸 좀 봐야 된다. 왜 그런데 못하고 추세를 있냐. 보자는 거는 흐름이 네. 이를테면은 좀 힘을 쓸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하. 흐름이라는 게 마냥 올라갈 수도 없고 마냥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6월 2주 35.1 찍었죠. 근데 네. 그때가 이제 출마 선언 하기 기 전에 기대감이 직전, 높았던. 그러니까 네. 또 상장하기 직전 이제 가장 고점 찍었을 때부터 지난 이번 조사 26까지 보면은 10% 포인트 조정 없이 하락. 그렇죠. 뭐 저희 용어는 뭐 예. 슬라이딩이라 그러는데 쭉 이제 미끄러져 왔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위기 신호 네. 빨간불이 켜져도 뭐 두어 차례는 켜진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끊고 아하. 어떻게 지금 뭐 방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공세적으로? 계기들을 그렇죠 공세적으로 좀 어, 풀어 나가야 될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렇죠. 30에 뭐 30일. 어저께는 또뭐 발표회도 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30선에서 어떤 회복을 보여야지 이제 윤 전 총장도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코킹 레이스를 뛸 텐데 네. 지금 지난번 27.5, 26 지난번 26.3, 26개 변동 없이 노 체인지로 그 답보로 간다는 한 달 동안 답보가 됐다라는 거는 네. 그렇게 만족할 성적표는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려면 지금 보여줬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지지세가 몰리면서 그래프도 쭉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이게 과제가 되겠네요. 결국 이제 뭐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뭐 그분이 뭐 반문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그 상징 자산은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끌고 가겠다는 물질 자산으로 이제 자산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뭐 전환. 일단 뭐 어떤
청년 문제라든지 네. 뭐 부동산 문제, 예, 예. 공정이라는 그런 추상 명사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공정 가치를 뭐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확립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채워야 그렇죠. 되는군요. 내용 없이 이제 껍데기는 참 좋은데 안에 들어간 내용 이야기까지 뭐 보이지 않더라는 건데 그러게요.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레이스 출발선에 뛰면은 이제 뭐 무슨 글로 무슨 내용이 있느냐 또 음, 이제 너에게 나라를 맡기려면 뭐 그런 안도감 내지는 뭘 하겠다라는 음, 평가의 근거에 기반해서 이제 그 네. 지지율이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와 관련해서는 좀 아하. 미진한 그 아니냐라는 그 유권자들의 어떤 반응이 예.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비전 발표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윤 전 총장의 과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방 압력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 이제 하방 압력이면 상승하지 못하고 밑방향으로 아하.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압력 프레셔만 있다는데 그것이 네. 이제 그 TV 토론 요인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TV 뭐냐면 토론. TV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네. 현장에서 그렇죠. 즉시 비교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 거기서 순발력도 이제 있어야 되고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TV 토론이 이제 왜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 그게 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2017년 안철수 그때 아. 후보였는데요. 보면 TV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켜보는 분들은 뭐 기자들이나 각 정당 관계자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치에 많은 고관여층 정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밖에- 꼼꼼히 예. 지켜보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언론의 평가 그랬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좀 다이제스트된 그 뭐 맞아요. 이렇게 돌발 발언 혹은 뭐 특징적인 재밌는 거. 그만 집중해서 특히 이제 그것이 어 좋은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 2017년 안철수 네. 대표처럼 다른 내용보다는 뭐 제가 뭐 MB 뭡니까 아바타입니까? 뭐 그거 하나. 이를테면 그런 식만 갑쳤습니까? 뭐. 집중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뭐냐 지금 집중적으로 맞아요. 부각 노출되면은 부정적인 게 또 노출되고. 부정성 그 강화 요인이 굉장히 아하.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도 네. 뭐 오늘 오다가 보니까 뭐 TV 토론 관련된 전문가도 영입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단기 속성과외로 될 문제인지 요즘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윤 전 그렇죠. 총장이 과목이 많아요. 지난 3월 퇴임하고 석 달 동안 뭐 네.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이제 그 공부의 결과를 네. 좀 알 수 있으려나라고 했는데 뭐 등판 이후 한 달여 네. 무슨 공부를 했지 이제 그런 그러게요. 의아심인데 이제 또 이제 뭐 공부를 또 새롭게 새로운 과목만 과목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요. TV 토론이나 헤어스타일은 모의고사. 바뀌었더라고요. 헤어스타일. 그건 뭐 공부보다는 이제 뭐 고용해서 이제 뭐 바꾼 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뭐 변하려고 하는 모습 노력이 있고 그러게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것은 뭐 모든 정치인들 일반적으로라도 뭐 그건 그렇죠. 잘 봐줄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다음 2주 뒤에는 이 그래프가 조금 오른쪽 위로 변할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위 주자는 이재명 네.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지지율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전 총장도 이제 반등하지 못했다는데 그 이재명 지사도 반등하지 못해서 이재명 지사도 이번 성적표를 보면서 네. 그렇게 만족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할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 이번 그 결과를 보는 분석 내지는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네. 지난주 한 주를 좀 뜨겁게 달궜던 황교익 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내정 네. 이 이슈의 어떤 방향과 크기라고 아하. 좀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이제 약보합 양상 보이면서 24.9 나왔는데 네. 지금- 지난번보다는 떨어진 거죠. 예, 뭐 1% 포인트 아하. 좀 빠졌는데요. 네. 이제 두 후보 간에 이제 오차 범위 내 그 간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음.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
한교익 그 이슈만 없었으면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음, 다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회 경연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주말에 실질적인 이제 레이스를 시작이 또 되죠. 시작이 된 상황에서 네.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확인하고 이제 음, 공격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캠프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네. 분위기도 그렇고 알려지기로 그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발목이 좀 잡혔죠. 아하. 그나마 이해찬 전 대표 나서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되어서 음, 데미지가 좀 덜했었지. 만약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끌고 왔더라면은 이재명 네. 지사 지난번 바지 발언 때 한번 크게 한번 TV 임팩트 맞고 음, 지지율이 좀 정체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예. 그만큼 최소한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어,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이슈였는데 네. 어쨌든 극적으로 좀 타결이 좀 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그나마 좀 줄었다. 그렇게 그나마 좀 예, 좀 줄었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일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지 아니면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 뭐 다음 조사든 그 다음 조사든 이 분위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지 어떤 거에 좀 달려 있다고 보세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선거 캠페인 상에서 보면 호재도 악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재 같은 경우는 음. 사건 그 자체보다는 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보다 더 큰 음. 그 이런 악재를 맡게 되는데 네. 이재명 지사도 처음에는 좀 실수한 측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하. 한교익 그 문제 터졌을 때 뭐 예. 별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음. 그런 이제 태도를 좀 보여서 네. 이제 확전이 좀 되어버렸죠. 이를테면 아. 뭐 확전을 된 데는 이제 이사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쿨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인정한다. 그뭐 그런 역시 이재명답다. 만약 그것이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낙폭을 좀 줄였다. 줄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다시 이제 모드 전환, 체제 전환하는 걸 아까 박 기자님 음.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이제 이번 주 초에 여론조사 굉장히 거기서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좀 민감하게 봤어요. 만약 한교익 이슈의 어떤 그 네. 파장과 크기가 아하. 어느 정도 되냐는데 그렇게 예. 큰 데미지는 저희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음. 데미지가 크게 이를테면 3이나 5 정도 이렇게 뭐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네네. 이렇게 쭉쭉 빠졌으면 아하. 이 국면을 어떻게 좀 일가 되는가에 음. 대한 내부에서 좀 됐을 텐데 그렇진 않고 다른 유지를. 기관에 보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아. 그만큼 지지층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 그 견고하다. 견고하기 때문에 또 그건 빠지지 예. 않았다는 것도 좀 어. 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를 봐도 과반이에요. 과반 넘었어요. 예, 51%. 그 뭐 뒤에 다시 언급을 네. 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 견고한 그런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쨌든 처리하고 낙폭도 줄이고 그런 모습 볼 수가 그 있었다. 지난번 바지 발언처럼 지지층의 또 네. 구성이라든지 보면은 좀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맷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맷집. 네. 그만큼 그 이재명 지지층들 또 구성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네. 이재명을 내가 왜 지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음. 그런 층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 견주하다. 충성도가 높다, 충성도가 높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 3위는 뭐 3위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번 조사 지지율과 좀 비교해 보면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변동 같아요. 없음, 네, 예, 네. 이게 뭐 예. 보합으로 보합이다. 마무리되기. 예. 음.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지난 그 본선 이제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예비 경선 때부터 이제 좀 이낙연의 또 저력이 발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면서 나름 이제 단단히 숫자에서 고착됐던 흐름이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네. 뭐 16% 저희 조사 기준으로 전체 적합도에서 16까지 따상이라는 표현도 쓴 것 같은데요. 3주 전에. 네. 맞아요. 그때 막 이 이낙연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골든 크로스 한다 그런 얘기를 3주 했었어요. 전에 이제 뭐 따상이라는 표현 쓰고 이제 네. 전체 적합도에서 뭐 20 네, 넘어가면은 네. 뭐 한때는 이렇게
단단히 전체 적합도에서 그 이지사하고 단단히 차이도 났었어요. 아, 그래서 지난 3주 전이었죠. 이제 이지사 25.5, 이낙연 전 대표 16 나왔을 때마다 이제 예. 시동 제대로 뭐 걸렸다. 이제 뭐 기아 변속하고 이제 간다였는데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 영향을 받았나요? 좀 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코로나로 이제 잠시 이제 휴지기를 가졌던 게 조금은 이제 그게 좀 달궈졌다가 좀 판이 좀 식으면서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좀 한참 고조되던 국면이 이제 아하. 좀 스탑된 예. 측면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건 아하. 그런 건 좀 저는 좀 지엽적인 좀 제한적인 요인이라 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저기 이제 그때 이재명 지사는 그때 바지 발언 실언 분명 실언이죠. 네. 조금 사과했지만 실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갸우뚱거렸을 때 그 네. 이낙연 대표가 올라갔던 힘은 토론에서 보여줬던 식견과 안정감이 식견과 안정감, 그 좀 다른 이낙- 모습 이낙연 이재명 아니냐. 지사와 또 한쪽으로는 그동안 좀 잠복해 있던 반 이재명 흐름이 네. 이낙연으로 이제 물꼬가 터지면서 이제 아하. 모아지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좀 더 포지티브하게 네. 왜 이낙연을 그 지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정책과 내용 측면으로 이제 갔더라면은 지지율이 견조하게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아하. 선순환 구조로 갈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보면.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네. 저는 너무 결국 이제 이재명 때리니까 올라가더라는 그런 그 오판 내지는 예. 그 상황을 오독한 데서 온 아하. 전체 기조였던 문제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나마 이낙연 다음이라는 게 이낙연 대표였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네, 네.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자꾸 때리는 데 대해서 실제로 곧 이제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 못지않게 네, 네. 이제 하겠죠. 네거티브 이제 막장극이 이제 네. 뭐 펼쳐질 텐데 그때만 해도 제발 그만 네거티브 그만하자. 지금 우리가 뭐 이럴 땐가라는데 그 사실 그 주범 내지는 그 원인 제공으로 이낙연 대표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불을 질렀던 그런 측면들이 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네.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이제 진보적인 그 이념 성향을 가진 층에서 네.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요인 그것이 지난번 이제 황교익 건 때도 뭐 사실 사장 원인 건 때도 제공은 이낙연 캠프에서 그게 나왔던 계속 이제 얘기니까. 확전하고 그쪽으로 예. 가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선을 넘는 수준 그릇을 깨는 수준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뭐 그것만 남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곧 이제부터는 뭐 토론이면 다음 주부터 현찰이거든요. 바로 이제 현장 손에 돌고 뭐 펴놓고 그렇죠. 넣은 표는 시간 지나면 신경선에서. 이제 까는 건 곧 이제 표를 넣는 시간이에요. 그게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여론의 그 추이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을 주고받고 아하. 이런 과정을 네.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가는 건데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곧 네. 충청부터 시작될 이 상황이 네. 그렇다면 왜 저를 찍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세일즈 메시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읽히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 생각했을 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40%까지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있었죠. 기억에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장점, 그러니까 총리할 때 보여준 안정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표가 돼서 물론 그 대표 평가는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아니 경선에 들어가 봤더니 네거티브를 이렇게 또 심하게 할 줄이야. 그래서 여기도 실망감도 있는 것 그건 같아요. 안정감 또 점잖은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나름 그러면서도 이제 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언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인데 결국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결국 그렇거든요. 자신의 장점을 네. 어필해서 유권자들이
그것을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좀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렇죠. 선거 캠페인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즉 뭐냐면 자신의 장점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서 그래서 그 결국 이제 후보로 네. 우리 당의 후보로 음. 대선 본선 후보로 그래서 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에 대한 소구 어필 혹은 그에 대해서 좀 그 분야별 영역별 네. 시기별로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네거티브에 좀 가려져 버렸다. 그리고 자책골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좀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 장점을 참, 보여 부각시켜 네. 예. 부각 내지는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론 분석 혹은 선거 분석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포지티브한 그런 캠페인을 했다면은 어땠을까? 물론 이게 네거티브가 어떻게 보면 바로 반응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포지티브하게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게 흐름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는 이렇게 굳이 자기가 안 나서더라도 네. 뭐 상대 뭐 진영에서 음. 언론에서 해주는데 꼭 거기까지 음. 입 보탤 필요가 있느냐. 아, 그렇게 검증도 이제 하고 하니까. 그 삿바잡고 돌 때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차별화를 보여주는데 본인이 직접 참전하면서 이제 확전을 네. 물론 확전을 해서 이제 판이 이제 엎어질 아하. 판이라면 본인이 직접 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까지 그럴 만큼 했던 뭐 폭발력 혹은 휘발성 있는 이슈였냐 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낙연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 자 제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가장 좀 많이 주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4위에 홍준표 의원이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지난번 조사 때까지만 해도 네. 홍준표 의원이 나름 뭐 좀 꿈틀거리는 거는 맞아요. 좀 꿈틀거린다 보였고 말씀하셨었어요. 이제 있었지만 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격주 간격으로 하니까 네. 2주 사이에 이제 발표된 조사들 봤을 때 아.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홍준표 의원의 어떤 약진. 그러게요. 저희 조사에서도 과연 홍준표 의원이 과연 약진할까요? 아. 전체적 합도에서 네. 8이라는 숫자는 8.1% 네, 나왔는데. 8이라는 숫자는 이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5라는 숫자 의미가 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고 고려 대상군으로 이제 고려대상군 존재감이라면 네. 이제 전체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네. 이제 뭐 나름 이제 상수로서 아. 이제 그 전국의 중심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이럴 때 뭐 대항 1위를 쫓아간 대항만 내지는 네. 구도로 따지면 우리가 몇 강 몇 중 할 때 뭐 중위권 중위권으로 이제 뭐 재편 뭐 네. 그런 수치가 이제 10이라는 숫자거든요. 8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곧 넘보는 상황 아. 직전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또 기세가 오. 항상 추세라가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아하. 치고 올라온다는 이 기세를 봤을 때 네. 이 홍준표 대표가 뭐 다음 조사에서 적합도 과연 10 찍을까? 아. 이것은 뭐 저도 그렇지만 궁금하네요. 독자들도 과연 홍준표 10 넘을까? 이것은 전체 적합도였어요. 아. 이거 굉장히 이제 뭐 궁금한 아. 사실 이런 정도 또 흥미 관심을 모아야지 그 후보가 그렇죠. 또 발언력이 또 잘 받고 발언력이 받음으로써 지지 올라가는 아주 그런 선순환적인 어떤 야. 그런 구조 아주 이상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홍 의원이 지금 홍준표 좀 의원 그런 볼 것 때 같아요. 느낌이? 지금 봤을 때 지난 한 열흘 동안 네. 윤 예비 후보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자맹하고 뭐 잠수 탔다는 얘기도 있었고. 잠수 또 전원 네. 정치 재연되냐라는데 음. 지난 후보군들로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열흘 동안은 거의 뭐 홍준표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고 네. 대선 국힘의힘 그 12분 그 후보군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의 어떤 뭐 노출량, 언급량, 네. 주목도가 아하. 가장
팠던 결과가 이 수치로 네. 나타난 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하. 저희 시청자께서 장혜영님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국민의힘 당내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그 지난 대선을 완주하셨잖아요. 뭐 음. 20%를 넘기도 했었고 네. 나름 뭐 캐릭터에 대해서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나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 홍준표 홍카콜라 뭐 이럴 때 뭐 원칙주의자 예. 뭐 하면서 또 좋아하신 나름 팬덤이 뭐 아. 적잖이 좀 형성돼 있는 측면들도 있지요. 뭐, 일단 기본 예. 저력은 나름대로 있으신 분이죠. 뭐 이게 단단한 지지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있죠. 그리고 인지도도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있는 거 예, 예. 있고. 어허. 그 지금 보면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윤석열 또 최재형 그러니까 두 어떻게 보면은 이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 수장을 했던 사람들에 네. 대한 이 집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적잖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했을 때 어쨌든 지금 뒤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일단 신입생 두 분 윤석열 최재형하고 또 그렇죠. 재수생 두 분 홍준표 유승민. 유승민인데 이제 신입생 두 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높은데 네. 과연 내용적인 아하. 어떤 그 과연 그 검증의 무대를 넘을까 하는데 이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뭐 해봤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증의 이제 주체가 될 상황이죠. 검증을 받는 네.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단단히 이제 벼르고 계실 텐데. 그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약진했다면 또 한 사람은 조금 이번 결과를 보고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사보다 떨어지면서 순위도 5위로 밀렸습니다. 최 원장이 저희 조사를 했을 때 네,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뭐 맞아요. 쌓으면서 올라가고 쌓으면서 올라가고 네, 했을 때 저는 이제 최재형을 좀 주목하자, 주목할 맞아요. 필요가 있다. 그러셨어요. 심상 만약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흥행이 되고 이제 판이 이제 달궈진다라면 알려지면 이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역할은 그 뭐 최재형의 역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네, 좀 호평을 아하. 했습니다. 그건 예. 뭐 진영과 이제 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음, 그런 분들이 또 있어야지 또 판이 이제 좀 흥행 요소가 좀 네.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할 때 최재형 원장의 역할을 계속 주목했었는데 지난 2주 이어 봤을 때 최 원장의 때문에 뭐 이게 저는 나름 그분이 그 안착은 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였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란 것이 이를테면은 그 동심원 키우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즉 뭐냐면 중심에 이제 핵심 지지층 기반을 형성해서 이제 그것을 확장. 네, 양파 모형으로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양파처럼 계속 이제 왜냐면 그 중심 그 코어가 핵심 지지 있어야죠. 그렇죠. 지지 세력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확장인데 나름 그분이 국민의 힘 네. 보수층에서는 두 자릿수를 연달아 찍으면서 거기서는 자리를 잡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적합도에서 6 이제 국힘 안에서도 이제 10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다면 스테이지 시프트를 해야 되죠. 국면 전환을 해야 되죠.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제 영어 좀 줄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농담입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면 어느 전환. 정도 안착을 했다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원으로 진출을 해야지 이제 그 지지율에 의미 있는 그 그렇겠죠. 질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여전히 이제 그분이 이제 중원 진출을 못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이건 두 가지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는 알리고 했지만 거기에서 더 이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못했죠. 네. 결과적으로 못했는데 그 원인을 따지면은 이제 보수층 혹은 국힘 지지층의 예. 과도한 투자, 과도한 어떤 거기 힘쓰기 집중을 하고 거기서
몰빵 이른바. 그렇죠. 아. 이제 그런 거 또 한쪽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즉 이제 네. 중도로의 진출에 대해서 좀 발이 늘었다 혹은 미흡했다,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좀 정리하자면은 윤 전 총장이 좀 윤 전 총장이라 그 최재형 원장이 네. 어쨌든 진영 내에 좀 갇혀버렸다는 거. 갇혀버렸다. 안에서도 아. 이제 확장하지 못하고 네. 밖으로도 이제 확산하지 못하고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동시에 좀 그 발현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거, 그러면 홍준표 오른 만큼 최재형 빠졌네? 그럼 최재형 표 홍준표로 갔나? 뭐 이렇게 이런 질문 내지는 궁금증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있으실 텐데요. 네. 근데 전 이런 건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조사 방법론적으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패널 트래킹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네. 3,000명 정도 어떤 그 집단을 구성해서 근데 그 청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밀해서 추적하는 트래킹 서베이, 추적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질문으로 한 달 전에는 누구를 지지를 했는데 네.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아. 한 달 전에는 나는 뭐 A였는데 지금은 네. B였어. 그렇다면 음. 한 달 전에 A가 똑같이 갔다라면 그렇구나.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이탈 혹은 유입 유출된 청이었던 게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 두 가지가 일단 그 조사 방법론적으로 했을 때 인과관계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단순히 현상적으로 뭐 홍준표 뭐 올랐고 최재형 빠져서 수치만 보고 최재형 표 빠지고 올랐네. 홍준표 이렇게. 왔다. 뭐 아하. 이렇게는 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최 원장 빠진 청이 이제 뭐 미결정청 혹은 무응답청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빠지고 알 수가 또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몰라요 청이 이제 네. 홍준표나 다른 그 후보로 갈 수도 있거든요. 쓰리 쿠션처럼 즉 그 1차원적인 그 네. 대응 관계에서 주고받음이 아니라 아하. 이게 모름 무응답이라는 뭐 응답 회피청이라는 이청 쓰리 쿠션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네. 하지만 이제 홍 의원은 이제 상승했고 최 원장은 빠졌는데 네. 이제 나중에 그건 국힘 보수 지지층에서 한 번 더 네. 언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뭐 그 뒤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있는데 2.9%에서 지난 조사에서 이번에는 3.7%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여기 이제 종합 수치긴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좀 빠졌어요. 뭐 1.4에서 0.6으로 빠졌는데 뭐 수치가 1.4라는 수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좀 더 빠졌거든요. 이게 지난 2주 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좀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원희룡 전 지사인데 왜 지지율은 이렇게 좀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1.4에서 0.6 네. 이에서 변동을 논하기가 사실 좀 샘플의 어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샘플 사이즈 네네. 안정성 그 지지층의 어떤 뭐 그걸 봤을 때 좀 그렇지만 실제로 투스톤 대전을 가장 격렬하게 몰고 갔던 분이 그 원지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노출도 많았고요, 사실은. 거의 뭐 투스톤 대전의 그 정점에 서 네. 있었던 분이 또 뭐 원지사였었고,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묘하게 이제 그 총구라고 해야 되나 포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또 이제 타겟을 네. 윤 예비 후보에게 좀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예. 드는데 이 원희룡 전 지사가 생각보다 언론 노출에 비해서는 많이 뭐 약진하거나 좀 올라가는 모습 못 보였다. 이게 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 합도에서 보면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게 참 이게 두 번 세 번 보는 후보군이 이렇게 민주당에 한 분, 국힘에 한 분인데 누가 있나요? 그 민주당 쪽에는 정세균 전 총리, 국힘에서는 네. 유승민 전 대표. 흔히 말하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참 뭐 재무 상태나 뭐 제품이나 네. 다 좋은데 아하. 이게
뭐 제값을 만큼 평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 정 총리님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이를테면 한 번도 저희 조사에서 5를 넘지를 못했어요. 다른 조사에 넘은 적이 있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네, 이제 뭐 여기서는 있었지만 이제 음,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이분도 그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로 네. 이해를 치자면은 그 이낙연 그 전 대표 못지않게 이제 현안에 두루 밝으시고 이제 정치 경륜도 네. 높으시고 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에서 주듯이 예. 나름 그 본인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분인데 아, 이 저도 뭐 이 또 이런 분들 좀그 나서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 또 경선 국면에 같이 묻어가고 네. 같이 이제 그 고려가 되면은 이런 음, 식견도 나중에 결국 한 명으로 이제 뭐 압축이 되겠지만 네. 이런 분들의 뭐 구상, 의견, 음, 정책, 공약 등도 같이 반영되면 아 우리 사회가 또 그런 면도 있구나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네. 것도 뭐 당신이 티켓을 못 잡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하네라는 어떤 그 그렇죠. 사회적 자산으로도 남을 수 음,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랬을 때 정 총리의 어떤 경륜 혹은 뭐 식견 네. 혹은 이런 분들이 가진 어떤 것들이 좀 사회적 정치적 자산으로 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유승민 전 대표도 뭐 음,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개혁 보수로서의 어떤 주창해왔던 내용들 네. 또 뭐 경제적 본인도 경제학자잖아요. 음, 경제학 뭐 이런 전공 이런 문제들이 또 보수 진영 내에서 유승민의 어떤 아이디어, 또 유승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바 이런 것들이 음, 그 뭐 본인이 되면 더 뭐 정확하게 더 풍부히 정교하게 하겠지만 네. 설령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아 음, 유승민의 저 아이디어 저런 내용 저런 가치 저런 뭐 정책들은 네. 참 우리가 필요하구나. 또 그것은 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여야 모두에 되더라도 또 이제 여기 열 몇 분 중에서 겨우 또 한 분으로 여야 되게 되면 한 분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음, 이제 뭐 그 좋은 거는 이제 뭐 수용하는데 좀 거리낌이 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말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여튼 음, 정 전 총리와 유 대표의 어떤 지지율 상승은 네. 이 좀 각 진영 안에서도 좀 제가 보면 늘 좀 아쉽게 음, 좀 이분들이 좀 분전을 했으면 국민적 관심 정치에 네.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함의를 담아내는데도 참 중요한 음, 기능 역할을 할 텐데 좀 지지율에 좀 묻혀버려서 아하.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아쉬운 두 주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저희가 이 차기 대선주자 가상 대결을 가상 한번 대결이죠. 봤는데 뭐 지난번 2주 전 이 조사와 큰 차이가 없네요. 그치, 격차는 유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게 네. 그 전체 적합도보다는 각 정당 가상 진영 음. 적합도가 네. 좀 우선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아. 각 어차피 거기서 이제 예, 누가 되고요. 주자를 예, 뽑아야 되니까. 예. 어. 그리고 이제 각 후보 가상 대결이 결국 이제 중요한데 음. 먼저 조사계 관계자로서 이 말씀은 그 구독자들에게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항상 조사를 이렇게 비난에 가까운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음. 아니 왜 여러 후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A와 B를 아, 붙여 가상 대결 붙이냐?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뭐 조사회사 의뢰자들이 뭐 미리 이 사람 될 거야 저 사람 될 거야 낙점하고 혹은 음. 너희들 눈에는 이미 이 사람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점점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점점 아. 심화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 후발주자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하겠네요. 그지 왜 그 그렇게 하냐. 학자들도 그러하고 음. 이제 여론조사를 비평하시는 네. 분들도 이제 그런 건데 음. 저희들도 그 지적은 사실 좀 조사회사 입장에서는 뼈 때리는 지적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미리 이 음. 사람 되었다란 마치 전제를 깔아두는 네. 듯한
하지만 양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그 수치는 좀 과연 정상적인 수치냐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네. 그런 점을 그 지적을 이제 일단은 저희들도 뭐 수용한다라는 음. 전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각 지정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 중심으로 네. 좀 뭐 붙여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응답 클리어한 아하. 깨끗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좀 그런 면도 현실적인 있네요. 뭐 네.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상 대결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뭐 각 진영은 아까 후보 선출이지만 결국 또 관심의 또 끝은 이제 그래서 결국 누가 되는겨 네. 이 진영이 먹는겨 저 진영이 먹는겨 네. 이 진영에서는 그러면 어찌 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죠. 결국 이제 모든 깔때기의 끝은 사실 그 누가 되냐 그래서 다 과정이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뭐 어찌 되는가 이 맞아요. 문제가 제일 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그 가상 대결 봤을 때 윤예비 후보가 42.5 지난번 조사에서 42.1 나왔는데 네. 0.4% 포인트 올랐고요. 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조사 36.3 나왔습니다. 네. 지난 조사 35.9 나왔는데 나란히 0.4% 포인트 올랐어요. 올랐네요. 근데 네. 뭐 격차가 유지가 된 격차는 거죠. 유지되면서 상승이 올랐고 네. 전체 봤을 때 그 간격 흐름은 좀 유지하고 있다. 이게 결국 이제 뭐 개별 적합도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했던 뭐 윤 전 총장이 뭐 0.2 오르고 뭐 이재명 지사 1 빠지고 뭐 이런 거지만 가상 대결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게 진영 대결의 종합판이라고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읽어주시는 게 네. 어찌 보면 이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개별의 이슈 뭐 투스톤 대전 다 어디 가고 황교익 어디 가고 지금 또 오른 거 앞에 내린 건 뭐고 지금 오른 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각 진영 대결의 어떤 총합 성격이 이렇게 정리되더라 귀결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이낙연 두 주자도 가상 대결 펼쳐봤는데 네. 이것도 뭐 지난 조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프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봤을 때 네. 그 윤석열 예비 후보 43.1, 음. 이낙연 그 전 대표 32.3. 네.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는 그 윤석열 총장하고 붙었을 때 네. 이낙연 대표가 좀 상대적으로 간격 그 지지율 차가 좀 더 있는 편이네요. 좀 더 크게 네.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눈에 들어왔던 게 홍준표 의원의 약진 이거였는데 어떻습니까? 범진보 후보와 범보수 후보 이 총합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역전이 됐어요. 네. 범보수가 그 합이 범진보 후보들의 합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네. 이번 조사에는 어떻게 이 간격이 더 벌어질지 네. 아니면 다시 역전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이 수치로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 조사했을 때 네. 범보수 야권 후보의 총합이 49.4. 이제 아, 범진보 여권 후보의 총합이 45.2. 그 50대 45 뭐 이렇게 어휴, 예. 얘기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화 면접을 포함해서 모든 조사를 봤을 때 내년 대선 어떻게 보냐. 네. 그 대선 프레임 질문 보면은 이제 항상 뭐 50대 뭐 40 초중 네. 이제 꼭 그 합과 거의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네. 후보들 총합을 보더라도 결국 이제 그 내년 대선 프레임 질문 결과하고도 네.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격차 지난번 조사보다 좀 벌어져가지고 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좀 더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저희 아. 조사에서 아직까지는 그 교체론, 네. 교체론, 뭐 심판론이 이제 오차범위 안 밖으로 이제 뭐 나온 조사 이제 바깥으로 이제 벌어진 조사도 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높은 것은 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수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보수 내에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누가 되냐, 뭐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선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민주당 한번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한번 누리고 본경선 순회경선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누리고 나서 약간 정체인 것 같기도 하고 범보수 진영 국민의힘 이 주자들 앞으로 이제 흐름 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윤 예비 후보의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아하. 왜냐면 이제 한 번도 나란히 서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저께 뭐 비전 발표회를 뭐 비교다, 뭐 실력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뭐 같아요, 제가 보여줬다, 봤을 때. 예. 뭐 검증이다라고 하기는 좀 뭐 평이 물어 있고요. 네. 이를테면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뭐 홍준표 후보 부동산 검증하자. 네. 그 유승민 후보 부동산 받고 재산 과정 더. 아, 이제 맞아요. 원희룡 지사는 부동산 받고 재산 검증 더해 가족부터 했던 뭐 일까지 다 검증하자. 아, 켜켜이 이제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 예비 후보 어떤 그런 그 관련 뭐 악재들 혹은 네. 뭐 이런 의혹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적나라하게 나올 게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들 뭐 네거티브 이래야 될 일이냐라고 뭐 자조자기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곧 바통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뭐 더 센 장면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뭐 이제 아, 제가 뭐 이렇게 좀 조롱성 이야기에 가깝게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만큼 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 윤 예비 후보가 그 파고를 넘을까? 그래요. 그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만만치 거죠.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준표 의원의 검증이 더 거세질수록 이게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 장사 없습니다. 매정석. 그리고 이런 의혹이 과연 윤 네. 예비 후보가 이렇게 견조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기대치는 높지만 네. 확실하게 안정감 내지는 탄탄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 기운이 높아지면은 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예. 점수가 커지고 또 하나 뭐 홍준표 등판에도 뭐 이기면 이긴다네. 그 뭐 유승민 나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 조사가 된다면 네. 윤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어. 크게 이제 타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이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렇죠. 윤 전 총장은 또 악재를 만나는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유승민의 어떤 준비된 정책, 유승민 의원의 정책 이런 오늘 대선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하태경, 원희룡, 뭐 보통 분들이 아니죠. 뭐 그분들 입에 한 걸리면 이게 뭐 버텨낼 재간 버티긴 버티겠지만 물론 윤 전 총장도 뭐 맷집 내지는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겠지만은 네. 실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 양상은 진짜 어떻게 전개될지는 대봐야 알 문제거든요. 사실 해봐야 한다. 이재명 지사도 이러저런 뭐 이미 뭐 곤혹이라면 곤혹이고 시급이라면 시급이고 뭐 했지 않습니까? 저기 네. 아무리 준비해도 한 번에 이렇게 그런 거 맞으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쭉쭉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흔히 네. 말한 출렁출렁거림이란 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라고 윤 예비 후보라고 예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순회 경선이 이제 순회 경선 첫 순회 경선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뭐 어떻게 중요해 보이겠네요. 일단 아까 말했던 이제 네. 곧 현찰이죠. 이제 네. 지지율은 이제 분위기고 바람이고 뭐 거리 간다라면 지금 이제 곧 이제 그게 까본이 이렇더라라는 다음 주 게 이제 주말에 이제 까는 거잖아요. 이제 9월 4일부터 이제 당장 모여서 이제 주말마다 지역을 돌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 주면 이제 바로 그래서 각 돌아보니 몇 대 몇이더라 몇 표더라라는 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겠죠 지지자. 다다음 주 한 4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돌고 이제 다다음 주 만나요. 12일이니까 네. 맞네요. 그렇다면 당장 뭐
충청도 표는 아하. 뭐 TK 표는 아. 그때는 여론조사에서 뭐 충청도 몇 프로지만 음. 까보니 몇 표다라는 아하. 게 이제 실물화돼서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면 그 당연히 앞에 표의 영향을 이제 뒤에 후보들은 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제 과반 이상 득표해서 결선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50% 이상 예.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걸로 예. 세부 조사가 있던데요. 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보세요. 때 이제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네.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자면은 네.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 이제 50제명이 되었어요. 50제명이 예, 50제명 과반을 과반을 득표를 넘고 있는 그 유지하고 있는 했는데,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제 그 결선 없이 가려면은 네. 이제 세 가지 요인들, 어. 저 이제 민주당 지지층, 호남 그리고 이제 진보층. 진보층.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50제명을 확보되었는데 네. 호남에서는 최소 40제명이 돼야 돼요. 아하. 그걸 호남에서 밝혔군요. 50이 되었다라는 건 이미 전국적 현상 혹은 그 분포를 봤을 때는 그 네. 이재명 지사 적합도가 뭐 거의 60 수준의 그 그걸 임박했다는 뜻하는 말로도 거군요. 똑같이 이제 읽힐 수 있는 네. 뭐 그런 그 현상적인 결과인데요. 네. 봤을 때 호남에서 과연 40이 될까, 아하. 민주당 지지층이 될까, 그리고 이제 진보층, 네. 진보층에서도 40을 안정적으로 넘길까.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번에 이제 전체 적합도에서 보자면은 네. 이재명 31.7, 이낙연 21.7, 10% 차이 나지만 아하.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지사 53.8, 이낙연 32, 5대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더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번에 황교익 사건을 넘기면서 봤을 때 지지율 이탈이 없더라. 그렇다면 네. 우리 지지율 굉장히 음. 견조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 과반으로 1라운드에서 또 결판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수치로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 있어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이번 그 경선 모드를 1라운드 결판으로 그렇게 모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무리하거나 뭐 택도 없는 근거는 아니다. 네. 약간 안정적이지는 못한 안정적 확신한 구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그 수치는 아니고 근접한 매우 있다. 뭐 근접한 수치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항상 준비해 오시잖아요. 예, 끝에 준비했습니다. 마무리 준비하셨습니까? 예, 2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태풍 전야. 태풍전야. 근데 양 후보 모두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 변동이 없다라는 게 저는 어제부터 더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판이 아니에요. 이제 다들 이제 특히 이제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네.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곧 이제 표가 이제 행사할 들어갈 시점 상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큰 변동 없는 고요함이 이제 윤석열 저쪽에서는 이재명 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또 하나가 더인 게 뭐냐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라. 나 잡아라 예, 이건가요? 그렇죠. 나 잡아라. 지난번에 개석 끌어 했잖아요. 네. 개석 끌어가 이제 쫓아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제 앞서간 사람들이 할 말은 뭡니까? 나 잡아라. 나 잡아봐라죠. 여기 이제 이제 홍준표 의원도 이제 좀 시동 걸었고 나름 이제 이번에 그 보수 국힘 적합도에서 20% 나왔거든요. 이제 네. 나도 일강 뭐 다중 혹은 일강대 뭐 떨어져 있는 뭐 여럿 네. 해서 이제 일중 아니냐 나 홀로 일중 아니냐 일중은 나 독상이다. 네. 그러면 이제 곧 일강은 이제 뭐 곧 하는 홍준표 의원도 이제 추석 안에 골든 크로스 날 거다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호언장담하셨는데 네. 이제 좀 그렇고요. 그 국힘 쪽에서는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 쪽으로 왔을 때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제 그분이 정세균 총장과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 숫자는 만만치 않게 좀 있어요. 나름도 쌓아왔던 뭐 그 다져왔던 그 정치 경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연 나 잡아봐라. 그 이게
얼만큼 쫓아갈지 음. 선거라는 게 항상 모르지만은 네. 이제 쫓아가니까 과연 나 잡아봐라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이제 진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당장 순위 이제 뭐 경선이. 다른 표를 행사하는 시기가 음. 진짜 그 진짜죠. 뭐 여론조사 진짜. 응답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즌이 다가왔다. 예. 이 말씀이신데 한번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순회 경선을 한 차례 치른 다음에 아마 만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뭐 직전 상황이 될 수도 네. 있고요. 어쨌든 그 또 현찰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현찰 좀 이제 해봐야죠. 그때는 지금 이제 가상했던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바로 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재무제표가 이제 바로 이제 딱 수치로 찍힌 걸 이제 분석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전망하고는 다르고 이제 그때는 이제 평가라는 영역도 하나가 이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과연 충청표심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까지 전망이었다라면 네. 또 여론조사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그 권리행사한 표의 때 크기 이제 분석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이제 실물이 이제 같이 이제 서 있는 뭐 그런 네. 국면이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국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 뭐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진짜 경선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된다.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뭐 들어갔다. 다음 네. 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시기도 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이 대선 주자들의 이 경쟁, 경선 상황,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특히 우리 이제 분석을 너무나 꼼꼼하게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시는 우리 배철호 위원님과 함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